안녕하세요. 개발자 파크입니다. 제1강 이번 시간에 MS SQL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열어주십니다. 설치했을 때 사용한 IP 주소를 입력 후 콤마 이후에 포트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도 입력해주고 연결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생성해 줍니다. MyDB에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MyDB를 마우스 우클릭 후 새 쿼리를 눌러줍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테이블 생성문을 복사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실행해 줍니다. 잠깐 봐보면 테이블 이름은 TBL 테스트에 컬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 컬럼 1 이름의 int 타입이고 프리마리 키입니다. 두 번째 컬럼은 컬럼 2 이름의 char 타입 2000으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정된 사이즈를 가지는 char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컬럼 3으로 int 타입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테이블에서 행편집을 통해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1) AA 1 2번 BBB 2 3 CCC 4 DDD 8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는 이제 어딘가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배워봅시다. MyDB를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눌러줍니다. 파일을 눌러주세요. 여기 봐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2개의 파일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뒤로 가보면요, 위치가 나오는데 이를 복사해서 파일 탐색기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M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기록하는 MyDB 로그 파일도 보입니다. 이렇듯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파지컬, 즉 물리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페이지라는 단위로 MDF에서 읽어드리며 페이지 크기는 8KB에 해당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면 여러 페이지를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셀렉트를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MDF에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만 읽어드리기에 빠른 작업 또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테이블을 생성했는데요. 이 테이블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페이지로 관리가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의 주소로 이동해 보면요. 테이블 정보 및
데이터를 여러 종류의 페이지 타입으로 저장합니다. 데이터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가 저장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직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지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타입을 지원하지만 중간에 봐보면 인덱스 어로케이션 맵이 있습니다. IM 페이지라고 하고요. 나머지도 대문자만 따서 BCM 페이지 등으로 불립니다. IAM 페이지는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 페이지를 추적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를 저장했기에 어떻게 페이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를 한번 직접 봐보도록 할게요. PPT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붙여 넣어주고 실행해 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장만 드래그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테이블의 페이지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인자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테이블 이름, 세 번째는 인덱스 아이디가 옵니다. 인덱스 아이디란 PPT로 이동해서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덱스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유니크 키 또는 프리마리 키를 열에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인덱스와 관련된 페이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분 없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1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줄게요. 그러면 첫 행의 페이지 타입이 이제 10으로 나옵니다. 이는 이제 저장한 데이터 페이지를 추적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지로 페이지 PID가 다음 행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후 상위 200개 행 편집을 통해 데이터를 하나 넣어 봅시다. 5번, 222, 16으로 데이터를 넣어 줄게요. 다음 행을 클릭해서 반영해 줍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실행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페이지 탑이 2인 것은 이제 인덱스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타입이 1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앞서 저장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이터를 넣은 후 페이지 타입이 1인 페이지가 한 개 더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8KB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크기 8KB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봐봅시다. 두 번째 명령어인 dbcc trace on을 사용을 해줍니다. dbcc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콘솔 코맨드 약어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콘솔 명령어를 실행 시 결과를 해당 연결로 내용을 수신하기 위해서 trace on 3604를 이후에 사용해 줬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페이지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데이터 페이지의 아이디로 변경해 줍니다. 세 번째 명령어만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dbcc가 실행됐지만 아무런 결과 내용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그 후 세 번째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 주면요. 이렇게 페이지에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앞서서 데이터 페이지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헤더라고 해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면 이제 메모리 덤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가 이제 16진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16진수의 61은 A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상에 적재되고 이를 페이지로 관리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면 다음 데이터도 E와 B를 의미하는 62로 메모리에 적재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가 8KB 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테이블을 생성 시 int 타입 컬럼 2개와 2000바이트 크기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char 타입 컬럼을 생성했습니다. 리코드 사이즈를 봐보면 20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행의 데이터는 2015바이트를 의미합니다. int 타입 컬럼 2개 곱하기 int 바이트 크기인 4를 곱하면 8이 되면 여기에 char 타입 컬럼 2000바이트 크기를 더하면 2008이 됩니다. 그 후 추가적인 정보를 담는 바이트가 더해져서 총 한 행의 데이터가 2015바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4를 하면 총 8060바이트가 됩니다. 페이지의 8KB는 8192바이트가 저장되지만 앞서의 페이지 헤더 및 기타 정보에서 제어한 MS SQL에서의 순수화 데이터의 최대 바이트 크기는 8060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4개의 데이터가 딱 8060바이트 한계치에 맞기에 이렇게 5번째 데이터를 넣게 되면 페이지가 추가적으로 앞서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8번째 데이터까지 넣고 또 9번째 데이터를 넣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또 페이지 분할, 즉 페이지 스플릿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S SQL에서는 이러한 페이지로 데이터가 관리되기에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효율적으로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튜닝 관점에서 볼 때 여러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두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공간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케어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와 숫자만을 사용한다면 한 글자당 2바이트인 m 바케어보다 바케어를 사용해 주세요.